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주식싹쓸이 이혜림입니다. 자, 벌써 5월 21일, 5월도 막바지에 접어듭니다. 자, 다행히 이 코스피가 바이든 미 대통령의 이제 방한 소식이 이 접어든 주말쯤에서 급반등이 나타났는데 이게 단발성 상승으로 그칠 것인가 아니면 다음 주까지 상승을 이어갈 것인가 귀추가 주목됩니다. 이 호재뿐만이 아닙니다. 이 중국에서 대출금리 인하 소식에 아시아 증시가 다 같이 오르는 이 금요일이었는데 자, 문제는 저 뉴욕 증시죠. 자, 오늘 아침 마감한 뉴욕 증시도 변동성이 굉장히 컸습니다. 자, 장중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다가 다우지수를 강보합의 거래를 마쳤고요. 나스닥은 약보합권, S&P 500 지수는 강보합권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렇게만 보면 보합권의 마무리가 되었구나라고 볼 수 있겠지만 상승 출발 후 장중 하락 반전, 이 변동성이 꽤 높은 모습을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다우지수는 주간 단위로 봤을 때는 8주째 하락세를 기록하면서 혹시 약세장에 진입한 것 아니냐라는 우려감이 있었지만 좀 잠잠해지는 모습을 보여 다행입니다. 자, 국내 증시 한 주 마감도 살펴볼까요? 자, 코스피가 미증시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2,600선을 하루 만에 회복했습니다. 자, 개인의 팔자에도 기관과 외국인들의 매수세에 1.8% 급등하며 2,639까지 올랐고요. 한미 정상회담 효과 기대감에 반도체, 자동차, 2차 전지 대형주가 강세를 기록하며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자, 코스닥도 급반등 보였죠. 1.86%의 상승으로 880선 바짝 다가섰습니다. 코스닥의 시총 10위권 종목 모두 상승했습니다. 이번 주 시장의 전망, 다음 주의 전망, 그리고 어떠한 종목들 좀 공략을 해야 시장 우위에 점할 수 있는지 살펴보는 것은 물론 그리고 여러분들 고민 많으시죠? 01786-1021, 1023번 두 대 전화 열려 있습니다. 종목 상담입니다. 주말 아침에만 함께할 수 있는 공명정주위원만의 종목 상담 전화 주시면 되고요. 013-3366-8200번으로 문자 메시지 종목명 매수가 비중 올려주시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연락 주십시오. 자, 오늘의 주인공 만나보겠습니다. MTNW 공명정주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예, 안녕하십니까? 예. 한 주 잘 보내셨어요? 예, 너무 잘 보냈습니다. 너무 예. 잘 보내셨죠. 예. 아니, 증시는 이렇게 변동성이 예. 큰데 예. 정지우 위원님의 종목은 또 날아올랐네요. 축하드립니다. 예. 네. 대박이 터졌죠. 그러니까요. 바로 예. 어제였죠. 하이크코리아가 예. 또 상한가로 마감이 되었고 예. 계속 얘기를 해주시겠지만 예. 네. 일단 제가 이제 이번 주는 굉장히 좀 드라마틱한 좀 전개가 된 것 같아요. 제가 자세히 좀 분석을 해드려 보겠습니다. 일단 이제 중요한 부분은 한미 정상회담인 것 같아요.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방한을 했죠. 하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 이제 한미 원전 동맹을 이뤄내겠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원전 관련주들이 해외 진출도 기대감과 더불어서 해서 G2파워가 상한가 들어갔죠. 그리고 우리 기술이 이제 급등세가 이뤄졌고요. 그러니까 선별적으로 이제 못 갔던 좀 종목들, 업종들별로 좀 이제 순환매 양상이 또 이어질 수 있거든요. 잘 갔던 업종 내에서도 못 갔던 종목들이 좀 움직일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원전 쪽은요,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일단은 지금 러시아가 이 에너지 전쟁으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이제 천연가스 그리고 석유를 어느 정도 이제 제재를 당하다 보니까 또 막는 흐름이 전개되고 수출도 좀 하기 앞으로 어려운 흐름이 좀 전개될 수도 있어서 유럽 쪽 국가들이 이제 탈 러시아 쪽으로 전개되면서 아마 원전 쪽이 좀 이제 확대되지 않을까 예상은 됩니다. 이미 1분기부터 해가지고 유럽 쪽은 이런 얘기가 나왔죠. 앞으로 원전 쪽을 굉장히 많이 늘리겠다. 친환경 에너지로 이제 선언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프랑스, 영국, 독일 뭐 이런 주요 이제 유럽 국가들이 아마 원전 쪽에 굉장히 지금 확대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앞으로 원전주들 꾸준하게 이게 뭐 하루아침에 뭐 1년, 2년 뭐 이렇게 볼 문제가 아니고요. 10년, 20년, 뭐 30년 이렇게 장기적인 관점에서 플랜을 가지고 접근해 볼 수 있는 업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원전 쪽 앞으로도 또 덜 올라간 종목들 위주로 주목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핵심적인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들을 좀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 원전 쪽은 설명을 여기까지 마치고요. 두 번째로 이제 가장 핫했죠 오늘 이번 주 디지털 플랫폼 관련주 제가 유일하게 아주 네이버랑 좀 비교를 해드리면서까지 강추를 해드렸던 기업이 이 하잉크 코리아였는데요. 뭐 독보적이죠. 아마 전국 1등 상승률이 나오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은 됩니다. 뭐 바닥 대비 500% 넘게
6배 이상 올라갔으니까요. 근데 뭐 단기 과열권에 있기는 하지만 앞으로도 계속 주목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국 인프라 투자 이 부분이 좀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죠. 왜? 중국만 하나요? 미국도 합니다. 우리나라도 하죠. 그만큼 유럽도 하고 특히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도 앞으로 재건을 해야 되다 보니까 앞으로 이제 인프라 투자 수혜주들 같은 경우도 순환 양상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해인 지난주 상한가 랠리 나왔죠. 그리고 제가 관심 있게 좀 봤던 수산중공업도 최근 들어 바닥 대비 50% 넘게 올라온 것 같아요. 이 수산중공업 같은 경우도 그렇고 아직까지 중장기 이제 꼭대기권에 있지 않거든요. 중장기는 아직 바닥 탈출 시도 국면에 있기 때문에 이런 업종과 더불어서 역시 바이든 대통령이 오면서 이제 드디어 현대차가 전기차 공장 발표를 했죠. 조지아 쪽에 6조 3천억 가까이를 투자하겠다. 이게 내년 상반기 정도에 착공이 들어갈 예정이다 보니까 전기차도 역시 뭐 단기간에 1년, 2년 볼 문제가 아니고요. 예전에 스마트폰 막 탄생하고 큰 대박이 터졌던 것처럼 제가 항상 얘기를 해요. 증시 너무 겁먹지 마셔라. 지금은 산업혁명이 진행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기회가 올 것이다. 어마어마한 투자가 들어가죠. 삼성전자도 거의 200조 원에 가까운 파운드리 수주 물량을 확보했다. 5년 동안. 그런 만큼 요즘에 삼성전자 지난주에도 부사장 같은 경우는 6만 원대 중후반대에서 3,000주 가까이 공격적으로 매수가 또 들어왔거든요. 이렇게 누가 뭐 이 종목을 뭐 아닌 말로 삼성 고위급 임원들이 사라, 뭐 회사에서 사라 한다고 뭐 억지로 사라고 해서 살 문제가 아니고 그만큼 어느 정도 앞으로 회사의 비전을 보지 않았을까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자동차 뭐 IT는 필수인 것 같고요. 그 외적으로 산업혁명이 또 다른 업종 위주로 또 진행이 되다 보니까 에너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앞으로 좋은 기회, 지금부터가 이제 시작 관점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바닥에서 기회를 누려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자동차 IT는 그 필수이고요. 라는 얘기를 몇 주 전부터 해주셨는데 벌써 예. 이렇게 대형주 중심으로 상승이 두드러지고 예. 하이크 코리아는 정말 200%의 상승이 불과 1, 2주였는데 예. 400%가 돼서 정말 깜짝 놀라셨을 겁니다. 자, 이번 주 시장 정리했습니다. 다음 주는 어떻게 전략 세우면 될까요? 한마디로 내어주시죠. 예, 제가 한마디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지금은 제가 이런 얘기를 해드렸던 적이 있어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우려감 이 부분도 좀 이제 영향을 분명 받고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중국이다. 이 중국 같은 경우가 이제 봉쇄의 영향 때문에 왜냐하면 전 세계 공장은 중국 상해 쪽에 많이 있다 보니까 여기에서 만약에 이제 봉쇄 때문에 생산자 물가 지수가 올라가면 미국이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물가가 자연적으로 뛸 수밖에 없거든요. 왜? 제조를 거기서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옐런 재무장관도 중국 관세 완화 이런 부분들 얘기가 나오고 있는 이유가 미국 인플레가 너무 치솟고 올라오고 있거든요. 핵심은 중국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난주 한번 중국 호재 나왔습니다. 금리나 예상치보다 크게 나왔죠. 0.15포인트. 그러다 보니까 강하게 반응을 한 거죠. 2개 남았습니다. 6월 1일 날 중국 봉쇄, 해제 이 부분하고 이제 옐런 재무장관이 강조한 중국 관세 완화 이 부분 3종 세트까지 나오면 아마 6월 초반에는 좀 더 강한 흐름이 전개되지 않을까 기대해보고요. 그리고 이번 주 역시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하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이 계속 줄줄이 나오고 있죠. 아직 선반영이 안 돼 있어요. 반도체도 뭐 폭등 안 했습니다. 선반영 안 돼 있고요. 전기차 같은 경우도 선반영 안 돼 있어요. 현대차도 마찬가지고요. 그 밑에는 부품주들도 지난주부터 꿈틀꿈틀 거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북미 시장 쪽에 현대차 같은 경우가 이제 국내 쪽에 매출을 넘어섰어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미국 시장에 같이 진출해서 동반 성장을 할 수 있는 기업들을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저희 주말 아침에만 함께하고 있는데 이렇게 효과들 미리 말씀드리는 거 아시죠? 저희 새 정부 출범 이전부터 바로 디지털 플랫폼 해서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이제 오늘 전해드리는 건 중국의 금리 인하와 바이든 미 대통령의 방한 이 소식으로 다음 주에는 어떤 종목이 날아갈까 주목하셔야 됩니다. 또 9시에 공개 방송 모든 거를 다 공개해 드릴게요. 저희 방송 끝나고 9시에 함께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 정리와 다음 주 전망 알아봤다면 지금부터는 여기서만 볼 수 있는 정지우 위원님만의 싹쓸이 기법 강의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도 제가 미포 주식 싹쓸이 일단 강좌 들고 왔는데요. 토요일 오전 7시 좀 피곤하실 겁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제 보시느라 피곤하실 수도 있는데 전국 1등을 향해서 달리고 있거든요. 주변에 많이 또 얘기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수학의 정석이 있다라고 하면 역시 주식의 정석은 주식 싹쓸이가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제 바닥 싹쓸이 주식 투자법 이게 중요한데요. 제가 항상 해마다 지금 대박주 같은 경우 탄생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바닥에서 봤기 때문에 큰 상승률이 나오는 기업이 해마다 하나씩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하나는 아닌 것 같아요. 여러 개까지 있는데도 그중에서 대표적인 종목 제가 굉장히 강추를 했던 종목들 꼽아드리면 2020년도 때 같은 경우는 거의 뭐 레전드죠. CIS가 900%에 가까운 상승률이 나왔어요. 제가 이런 표현들도 많이 했거든요. 제가 묻어두려고 하다가 좀 공개해드렸습니다. 이 CIS 같은 경우가 900% 상승 나온 이유가 독보적인 재료가 있어서 그렇죠. 남들은 이제 할 수 없는 전고체 배터리 소재 국산화, 그리고 거기에 전극 제조 장비 같은 경우도 국산화. 장비와 소재 쪽을 국산화하는 기업이다. 너무 매력적인 재료였었죠. 그래서 바닥에 있다가 SBI 인베스트먼트가 투자가 들어오고 나서 결국엔 더 큰 랠리가 나왔죠. 수백억 들어오는 부분을 보고 그러니까 주포 세력이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또 2021년도 때 KC 같은 경우도 300%. 그러니까 300%면 3배가 아니에요. 그죠? 4배죠. 900%는 9배가 아닙니다. 10배입니다. 그래서 이 KC 같은 경우도 바닥에서부터 사상 최대 거래량이 시현됐어요. 공통점이에요. 독보적인 재료. KC 같은 경우도 사상 최대 거래량, 독보적인 차세대 전략반도체 국산화를 누구랑 진행했습니까? 현대오트론. 현대차의 이제 자회사랑 같이 진행을 했죠. 이제 국제까지도 완료가 됐는데요. 시설 투자도 작년도에 하고 나서 이제 최대 주주가 100억 정도의 투자가 들어오고 나서 지분을 늘렸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실적이 다 급증하고 좋아지고 있는 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이 역시 300% 가까이 나온 이유가 독보적인 재료와 함께 수급이 들어왔고 바닥에서 거래가 터졌기 때문에. 역시 하이크코리아도 마찬가지죠. 400%면 4배 아닙니다. 5배입니다. 그죠? 이 하이크코리아 같은 경우에도 이 남들이 하지 못하는 모바일 결제 플랫폼과 더불어서 역시 자체 브랜드를 통해서 액세서리 판매, 컨텐츠와 플랫폼을 두 가지 투트랙으로 독보적인 재료가 나오다 보니까 역시 크게 주목을 받는 거죠. 그래서 국내보다는 또 해외 쪽에 진출할 수 있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을 주목해야 되고, 이 기업도 독보적으로 지금 이 최대주 지분율이 80%를 육박해요. 그러니까 주포 세력이 또 잔뜩 들어와 있는 기업이죠. 그러니까 모든 부분들이 해당 사항이 되다 보니까 바닥에서 거래 터질 때 베팅했으면 대박이 터지는 거죠. 차트를 보면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일단 지금 하이크코리아 같은 경우도 이 거래량이 여기서 엄청난 대량 거래가 터졌어요. 그때 제가 주목을 했던 거죠. 제가 이 방송에서 했던 전설적인 얘기들이 있는데요. 이 방송뿐만이 아니고 이 하이크코리아 같은 경우는 제2의 한번 네이버로 한번 도전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뭐 다음에 어떻게 될지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지만 모바일 결제 플랫폼이라는 부분이 만약에 QR코드로만 이용해서 간편 결제 가능하다라고 하면 뭐 최근 들은 커피숍 쪽의 전문점 쪽에만 계약을 하고 있지만 다른 소상공인, 대기업 쪽이랑도 협력할 수 있지 않을까. 심지어 일단 삼성전자, 카카오 쪽이랑도 플랫폼을 공동 개발하고 아마존에도 진출하고 있는 기업이고 미국의 대표적인 마블 디즈니 쪽이랑도 파트너사다. 예사롭지 않은 거였죠. 그런데 요즘에 토트넘 쪽이랑 역시 IP 계약을 또 체결하면서 해외 시장에 진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사상 최대 거래량 터지고 고점 돌파를 하니까 랠리가 나온 거죠. 경고 종목 지정 예고가 떴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날은 매물이 나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하이크코리아는 요즘에 예상치를 좀 벗어나면서 한 템포 예상치를 벗어나면서 또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대신 거래 정지 예고가 뜰 때는 좀 매물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 날 가장 키포인트는 시가가 강하냐 약하냐, 대량 거래가 시현되느냐 시현되지 않느냐, 아닌 말로 점상한가 나간다. 그럼 팔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주식은 거래량의 싸움이에요. 바닥에서 대량 거래가 시현되면서 간다. 너무 좋은 거죠. 과일권에서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대음선, 시가 대비 이제 매도세에 눌려서 음선, 대음선이 나온다. 그럼 단기 이제 고점 신호로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거래량 싸움과 봉의 싸움이죠. 강약의 싸움이고요. 시가가 갭 상승 나오느냐, 갭 하락 나오느냐. 이 부분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에도 왜 갔냐? 만약에 여기서 시가가 붕 떠서 출발했으면 못 갔을 겁니다.
대부분 시가를 띄워놓고 시간의 단일가에서 급등시켜놓고 대량 거래를 만든 다음에 이제 개미 투자분들을 좀 혹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시가 갭상승 나오면 오히려 매도, 시가가 살짝 5일선 빠져서 출발한다. 5일선 근접시 매수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면서 바닥에서 집중적으로 앞으로도 제2의 하이크코리아 아마 또 올해 하반기쯤에는 탄생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이크코리아 설명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두 번째로 역시 CIS 일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제가 왜 2020년 코로나 위기가 터질 때 가장 먼저 주목을 했냐. 제가 가장 먼저 방송에 나와서 말씀드렸던 종목이에요. CIS를. 전고체 아카시 배터리 소재 그리고 장비까지도 이제 국산화 대형 호재란 말이에요. 근데 앞으로 2020년도 이후에는 전기차 시대가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항상 몇 년 전부터 그런 생각을 했죠. 아마 금융위기 터지면 전기차 관련주들을 먼저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독보적인 재료를 갖고 있는 기업이 좋지 않을까. 결국에는 최종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중요하지 않을까. 당장은 리튬 배터리가 받을 수도 있겠지만 앞으로 먼 미래에는 역시 전고체 배터리가 주목받지 않을까. 전 단기적인 관점만 보고 매수를 하지는 않습니다. 항상 먼 미래를 보고 앞날을 보고 5년, 10년 앞날을 보고 접근할 만한 종목을 선택을 하는 거죠. 그래야지 단기도 볼 수 있고 중장기로도 혹시라도 자기가 실패했을 때도 중장기로도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너무 눈앞에 있는 것만 보면 눈앞에 있는 거 보다가 실패를 하면 끝나는 거예요. 앞으로 지하실로 내려가면 방법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눈앞에 있는 것만 보지 마시고 먼 미래를 봐야 돼요. 그래서 한 집안의 가장이라고 하면 역시 먼 미래도 차근차근 준비를 해 나가야 되겠죠. 그만큼 주식은 일단은 차트를 볼 때도 그래서 일봉도 이렇게 중요하지만 저렇게 720일선 근접시 하지만 월봉도 보셔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월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이렇게 바닥권에서 여기서 엄청난 대량 거래가 수반되죠. 사상 최대 거래량. 여기가 기회였던 거죠. 그래서 대량 거래 시연 그리고 스토캐스틱 투자 심리도가 50 이상으로 올라가는 시점. 여기가 가장 급소했었죠. 그리고 나서 바닥에서 쌍바닥 하단 추세 부근 여기서 이제 하단 추세 지지하고 5개월 이평선 회복 안착하면 전저점이 이제 추세가 이어지는 거죠. 그러고 나서 추세를 쭉 이어나가 보다 보면 여기서 하단 추세에서 찍었어요. 이때가 이제 코로나 위기 터질 때죠. 그때 참 기가 막혔습니다. 2020년 2월 달에 고점 매도와 함께 저점 재매수를 성공을 했었거든요. 버리지 않은 거죠. 저는 이제 이 종목을 계속 집중하고 있었기 때문에 코로나 위기 터진다. 위기 터져도 어차피 바이러스는 이 잠복기라는 부분도 있고 한계가 있죠. 그래서 겨울철이 끝나가면 바이러스가 좀 그래도 잠잠해지지 않을까. 그럼 잠깐 이제 갔다 오는 이슈가 아닐까 생각했는데 벌써 2년 지났죠. 그래서 그만큼 이 바이러스가 이제 또 하반기에 또 재유행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도 나오긴 해요. 그래서 저는 하반기에는 또 다시 한번 코로나 수혜주들도 어느 정도 또 기회가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고는 있습니다. 대신 내년도 정도는 일단은 얼추 올해 연말로 끝나고 위드 코로나가 진짜 본격적으로 오지 않을까 기대는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CIS가 이때 스리바닥 시연할 때가 최고의 기회였죠. 그때 사상 최대 거래량 고점을 뚫어버리니까 3,000원, 4,000원대에서 5,000원대에서부터 해서 SBI 인베스트먼트가 들어오고 2만 원대까지 갔던 거죠. 5,000원대에서 잡는다, 6,000원 잡는다, 4배밖에 못 먹습니다. 하지만 바닥에서 엄청난 대량 거래를 수반하고 아까 이 721선 부근에서 노린다. 그러면 10배를 노려볼 수가 있는 거죠. 10배 2번이면 20배가 아니에요. 100배죠, 100배. 예. 인생이 이제 파이어족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요. 1억이 100억 되는 겁니다. 예. 그런 꿈을 뭐 허황된 꿈일 수도 있겠지만 항상 꿈을 꿔야지만이 어느 정도 이뤄낼 수 있는 거고요. 꿈꾸지 않는다. 그 꿈을 이뤄낼 수도 없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2002년도 때 역시 월드컵 4강에 간 거. 꿈을 꾸지 않았으면 열심히 하지 않았으면 그렇게까지 하기 쉽지 않았을 거예요. 온 국민이 단합해서 응원도 하고 역시 축구 선수들도 노력을 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역시 주식 투자도 지금 제가 이제 10배 올라갈 만한 종목들을 바닥에서 열심히 찾을 거예요. 그러면 투자분들도 열심히 관심 있게 보면서 100% 모든 종목들이 다 갈 수는 없기 때문에 그 안에서 계속 도전을 해 나가면 어느 순간 걸리지 않을까. 그래서 하이크코리아도 그래서 일단은 6배 가까이 올라간 것 같고요. 일단 마지막으로 역시 이제 이 KC 일봉 차트를 보면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KC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여기서 이제 721선 부근 돌파, 점상한가, 지지, 여기서 첫 상한가, 추세 돌파.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엄청난 사상 최대 거래량.
근데 이때 누가 들어왔습니까? 아직도 기억이 생생한데요. 최대 주주가 CB 투자 100억이 들어왔어요. 이야, 이거 대형호재가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차세대 전력반도체 국산화를 이미 현대오트론 쪽이랑 하고 있다. 야, 먼 미래에 전기차에 전력반도체 공급을 할 수도 있지만 신재생 에너지 쪽 기업에도 전력반도체 공급을 할 수 있구나. 투트랙으로 갈 수 있네? 너무 좋은 재료인데? 그런데 수급도 좋고 차트도 바닥권 정별 밀집 국면 초기. 무조건 봐야죠. 그때 아마 제가 온라인 방송에서도 이제 방송할 때 여러 가지 뭐 방해 공작도 많았던 것 같아요. 왜 중간중간 출렁출렁 거리니까. 위에서부터 고점 대비 10%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시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항상 바닥에서 너무 이 좋은 종목들을 포착할 때 세력들도 그만큼 바닥에서 집중적으로 봐야지만이 성공할 수 있다는 부분을 알기 때문에 항상 그래서 거래량을 봐야 돼요. 저는 이미 대량 거래 터질 때 그럴 때 굉장히 중요한 기회가 온다라는 생각을 미리 감지를 한 거죠. 그리고 최대 주주가 지분 투자 들어올 때 감지를 한 거고 이 회사가 이 다른 전 세계에서 한 두세 개 정도밖에 기술력이 없다라 그러죠. 독보적인 기술력을 확보했다라는 얘기가 들려올 때 감지를 했던 거죠. 그런 부분들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월봉 차트를 마지막으로 보면 역시 월봉도 아까 721선 부근에 있지만 이렇게 사상 최대 거래량 시현되고 고점 돌파, 추세 돌파. MACD 빨갛게 상승 기조 전환되기 직전이죠. 스토캐스틱 투자 심리도도 50 이상으로 올라오기 직전이었죠. 여기서 풀 베팅했으면 지금도 3배를 먹습니다. 200%라는 거죠. 1억이 3억이 되는 거죠. 이게 불과 뭐 몇 년에 걸쳐서 하는 게 아니고 1, 2년에 걸쳐서 이게 달성이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장기간에 걸쳐서 이제 움직일 수도 있지만 이때도 어떻게 보면 3,000원대 중반까지 올라가는데 1년, 2년이 걸린 게 아니에요. 불과 3, 4개월 만에 300%, 200%에서 300% 올라가는 모습이 전개된 거거든요. 대신 죽지를 않죠. 한번 단발성으로 뻗어버리고 그러고 나서 조정받고 쭉 꼬꾸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종목들 유심히 보면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플랜을 갖고 접근을 하는 종목들이다 보니까 여기에서 아닌 말로 다시 반토막이 나도 다시 또 올라가는 경우도 많이 나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너무 단기간에 걸쳐서만 생각을 하지 마시고 일단은 큰 그림을 그리고 나서 그 안에서 세부적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면 훨씬 더 좋은 투자의 방법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M10W 연간 베스트 제 대상 탔는데요. 그만큼 이 주식 싹쓸이 실내에서부터 시작한다라는 생각으로 해봤을 때 좀 더 저도 신중하게 좀 더 접근을 하고 항상 바닥권에서 접근을 좀 하는 쪽으로 간다라고 하면 제2의 CIS, 제2의 KC, 제2의 하잉크 코리아가 좀 탄생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성공투자 빌어드리겠습니다. 네, 믿고 보는 싹쓸이 강의 함께 했고요. 자, 마지막에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라는 말이 굉장히 좀 찡해지면서 좀 응원을 받지 않나 싶습니다. 자, 017-862-1022, 1023번 두 대 전화 열려 있습니다. 자, 013-3366-8200번으로 문자 메시지로도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지금 강의 듣는 동안 전화가 굉장히 많이 왔는데 전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님?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디서 전화 주셨어요? 서울 둔천동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저희 해결해 드릴게요. 어떤 종목 상담해 드릴까요? 저는 호텔 신라요. 예, 호텔 신라 매수가와 비중 알려주실까요? 매수가는 96,600원이고요. 예. 40%입니다. 아이고, 96,000원의 매수가면요. 96,600원에 네네. 매수가면 지금 9만 원 위에서가 올해 매수하신 건 아닌가 봐요. 이번 해에 언제쯤 매수하셨을까요? 이거 잘 모르겠어요. 한참 됐습니다, 이게. 한참 되셨어요. 네. 계속 좀 꾸준히 갖고 계신 거예요? 아니면은 뭐 좀 물타기를 하셨다거나 아니면 그렇게 조절을 좀 하셨던 거세요?
조금 살쪘어요. 전에 그 조금 아유, 조금씩. 네, 지금은 너무 많이 들어서 사지도 못했어요. 그러네요. 예, 네. 저희가 호텔 신라를 어떻게 원금 회복을 할 수 있을런지 아니면 어떤 방법이 좋은지 상담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이번에 대통령의 취임식 이후에 비빔만찬도 신라 호텔에서 했고 그렇죠. 이제 또 포스트 코로나로 좀 긍정적인 영향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렇죠. 주가가 좀 아쉽네요. 네, 제가 자세히 좀 분석해드려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아침 전화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감사합니다. 이 호텔 신라 같은 경우도 저도 좋아합니다. 신라 호텔에서도 식사도 좀 하고 싶은데 그만큼 이 호텔 신라 같은 경우 그런데 좀 아쉬운 부분도 있어요. 제가 냉정하게 좀 객관적으로 얘기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가지고 너무 이제 좋은 얘기만 해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이제 쓴소리도 중요한데 이 호텔 신라 같은 경우는 PBR이 한 4배에서 5배. 그러니까 이 자산 가치 대비 고평가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작년도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재작년도 그렇고 좀 약간 적자를 계속 기록을 하다가 면세 사업도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인들도 뭐 방한도 어렵고 뭐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관광객도 이제 좀 수요도 좀 감소하고 그러다 보니까 적자를 기록하다가 이제 좀 더 위드 코로나 기대감이 나오면서 이제 올해부터 좀 대폭 흑자 전환이 좀 이뤄질 걸로 예상은 되지만 그래도 외상 실적 대비는 고평가 국면이에요. 퍼가 한 30배에서 40배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근데 이 지금은 또 위드 코로나 기대감이 나올 수 있지만 이 요즘에 이 변이라는 게 또 수개월 지나가면 또 이제 새롭게 코로나가 또 재유행하다 보면 또 하반기에 어떻게 봉쇄가 이뤄질지는 누구도 장담을 할 수는 없어요. 경제학자들도 전망이 자꾸 이제 틀리다시피 역시 의학자들도 이 코로나에 대해서 워낙 변이가 많이 이뤄지다 보니까 요즘에 북한 같은 경우도 코로나가 창궐을 굉장히 많이 하죠. 중국도 이제 여태까지 좀 봉쇄가 이뤄졌고요. 그러니까 하반기 만약에 겨울철 또 추워지면 백신을 또 맞아야 돼요. 근데 중국 같은 경우도 그렇고 지금 다시 중국은 mRNA 백신이 없거든요. 접종을 안 하죠. 그러다 보니까 하반기에 다시 한번 또 중국이 재유행하게 되면 이런 또 이제 리오프닝 수혜주들은 또 약간 또 침체권으로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 저는 너무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만은 않아요. 좀 더 완전히 코로나가 완전히 박멸됐을 때 그럴 때는 좀 더 적극적인 관점에서도 바라볼 수 있지만 아직까지 변이라는 게 무시할 수는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미국도 지금 변이 때문에 확진자 수가 10만 명을 좀 돌파했다는 얘기들도 나오죠. 물론 이제 파우치 소장 같은 경우가 요즘에 미국은 이제 팬데믹이 끝났다 선언을 했긴 했어요. 4월 말에. 하지만 그 의학자들도 어느 정도 변이에 대해서는 완전히 단정짓지는 않거든요. 하반기에 미국도 1억 명 가까이 재유행할 수도 있다. 이런 전망들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대신 코로나가 이렇게 재유행해도 안심을 할 수 있는 부분은 백신과 치료제로 투트랙으로 가면서 이제 코로나라는 게 전파력이 세지면 치명률이 낮아지는 그런 흐름이 좀 있다라는 얘기들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좀 치명률에 대해서는 좀 안심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봤을 때 지금은 시가이상 좀 반등시는 좀 경계 국면, 너무 40%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제 721선 이 빨간색 라인 차트를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려보면 이 8만 원대 중반대 정도에서는 강력한 저항권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비중을 좀 절반 정도는 최대한 축소시키는 게 좋은데 지금 그렇다고 해서 이 돌아오는 월요일 날 이 종목이 또 급등한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웬만해서 더 이상 깨지면 안 돼요. 지수도 막판에 지금 미국 증시가 주말에 금요일 날 다행히도 막판에 막 300포인트 가까이 빠지다가 플러스로 마감됐어요. 그래서 시가는 빠져서 출발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만약에 다음 주 월요일 날 국내 증시가 상승적으로 방향을 잡으면 같이 가야 됩니다. 만약에 다음 주 월요일도 여기서 그냥 빠지고 흐른다라고 하면 일단 오히려 또 경계를 하는 게 좋아요. 축소 관점으로 보다가 만약에 69,000원대가 깨진다. 그러면 전량 매도했다가 다시 69,000원대 회복될 때 혹은 코로나가 다시 우려감이 없을 때 재매수하는 전략 그런 쪽으로 보시는 게 좋고 69,000원대 깨지고 만약에 더 이상 침체권으로 들어갈 것 같다. 그럼 종목 교체하는 게 차라리 나을 수도 있죠. 왜 하반기 주식은 먼 미래의 기대감이 있어야 돼. 가까운 미래라든지 먼 미래. 근데 이 기업은 가까운 미래에 지금 벌써 5월 달이란 말이에요. 여름철, 가을철 금방 4, 5개월 지나가면 금방 가을, 겨울이에요. 그러면 이 기업이 하반기 기대감이 없잖아요. 코로나가 만약에 재유행을 크게 하면. 대신 물론 변이가 나타나지 않아서 재유행을 하지 않으면 하반기에 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일어나지 않은 일을 무작정 지금 하반기 괜찮을 거야. 그렇게 전망하는 건 무의미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 종목은 강력한 저항권 84,000원 그리고 강력한 지지권 69,000원 이 안에서 박스권 매매 전략을 펼치는 게 낫지 않을까 싶고요. 대신 아까 뭐 제 예상과 반대로 하반기 만약에 코로나가 재유행을 하지 않으면 84,000원 뚫고 다시 10만 원까지 갈 수도 있는 거죠. 이변성으로.
그런데 그럴 가능성은 좀 희박할 것 같아요. 그런 관점에서 박스권 매매 일단 이어나가시는 게 유리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항권, 지지권 참고하셔서 잘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응원할게요. 자, 이번엔 두 번째 문자 메시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전기전 의견 주셨네요. 12,300원의 매수가, 그리고 비중 10%입니다. 11,950원이 금요일 종가입니다. 자, 서전기전 하면은 주가가 이번 주에 좀 꿈틀거리면서 바이든 미 대통령의 방한에 이제 원전 관련주로 묶이면서 조금 더 기대감이 크지 않나 싶은데 기대 어느 정도로 해도 될까요? 좀 아쉬울 것 같아요. 저 지금 실적이 그렇게 썩 좋은 기업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서전기전을 자세히 좀 분석해드려 보겠습니다. 이 서전기전 같은 경우는 이제 12,300원대라고 하셨는데요. 비중 10%다. 다행히 많이 들어가지는 않으셨네요. 예. 그런데 이 서전기전은 실적 같은 경우를 쭉쭉 보면은 지금 작년도 실적이 적자 전환됐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재작년 또 2019년도 실적이 그렇게 좋냐? 또 그것도 아니에요. 기껏 해봤자 영업이익이 10억, 30억 이렇게밖에 안 나오거든요. 근데 주가는 너무 비싸다는 거죠. 실적 대비 지금 너무 고평가돼 있어요. BPS도 3,700원밖에 안 나온다는 건 자산 가치 대비 또 저평가되어 있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원전 관련주 중에서 또 독보적으로 뭐 한전 쪽에 뭐 굉장히 뭐 수주를 크게 했다든지 그런 관점에서 볼 수 있는 기업도 아니고 수급 동향을 봤을 때 그러면 지금 기관들이 대량 매수했느냐? 최근 1개월 동안 매집한 흔적이 없어요. 기관들이 대량 매집하지도 않았고 외인들이 대량 매집하지 않았고 개인들이 대량 매집하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이 회사를 가장 잘하는 최대 주주가 매수했느냐? 또 그것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원전 테마주 내에서도 그냥 테마에 의해서만 일시적으로 번쩍번쩍거리고 실적도 없고 수급도 없고 싸지도 않고 그래서 지금은 번쩍거려 올라갈 때는 일단은 이전 고점 부근이 13,000원대 후반대 부근인데요. 물론 제가 분석한 대로 안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그냥 테마성대로 그냥 강하게 움직이면 가는 거죠. 하지만 저는 그런 거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13,000원대 후반대 강력한 저항권이고요. 그리고 이전 저점 부근 10,000원대 중반대는 강력한 지지권. 전저점 깨지면 추가하게 대비하는 전략이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반등시 강하게 올라갈 때는 매도 관점으로 봤다가 역시 좀 바닥권에서 움직이는 종목들을 좀 실적 수급 여러 가지 차트 뒷받침되는 종목들을 집중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굳이 이런 기업들을 또 매수를 했다라고 해도 여기서 하는 게 아니고요. 721선 주식 싹쓸이 저 밑에 빨간색 라인선 보이시죠? 이 바로 위에서 있었어야죠. 5,000원대 후반대나 6,000원 초반대에서 했으면 차트는 그래도 좀 더 저점에서 공략을 했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박스권 매매 이어나가시면서 앞으로는 721선 굉장히 중요하죠. 이 빨간색 라인선을 아는 자 성공할 것이고요. 이 빨간색 라인을 모르는 자 실패할지도 모릅니다. 이 부분 꼭 명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행히 10% 비중이 많지 않아서 자 721선을 타고 좀 더 공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721선을 아는 자가 좀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네요. 예. 다음 종목은 어떨까요? 문자 메시지 0224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TK케미칼 5,300원에 15%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까요? 라는 질문 주셨습니다. 4,970원이 금요일 종가입니다. 실적이 좋지 않은 종목은 좀 안 좋아하시는 편인데 TK케미칼은 그래도 실적이 괜찮아요. 1분기에 3배 성장을 했는데 이것의 또 약점과 강점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괜찮은 정도가 아니죠. 네. 무지막지하게. 그렇죠. 그래요. 네. 그만큼 이 TK케미칼 같은 경우는 제가 오늘 좀 준비해왔는데 어떻게 문자로 이렇게 좀 질문이 들어온 것 같아요. 진짜요? 네, 그래서 일단 제가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TK케미칼 같은 경우는 이 해운주 이제 대한해운의 지분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SM상선의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반기 요즘에 증시 흐름이 안 좋다 보니까 IPO를 철회해버렸어요. 더 큰 대여로 찾아오겠다. 그만큼 이 TK케미칼 같은 경우는 주당 순이익이 3,700원인가 3,000원대 중반 나와요. 순이익도 3,000 몇백억이 나와요. 대한해운과 SM상선 지분 때문에 영업이익도 급증해요. 올해 예상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800억에서 1,000억 정도 가까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퍼가 한 1, 2배 정도밖에 안 돼요. 자산가치 대비도 PBR 0.67배 정도밖에 안 되는데 0.67배도 아닐 것 같아요. 실적이 이렇게 폭증하면 지금 0.5배 이하에 있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재생섬유, 폐플라스틱 사업, 앞으로 이 플라스틱 같은 경우도 굉장히 지금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폐플라스틱 쪽에 진행을 하다가 나중에
이 친환경 플라스틱 사업도 분명히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LG화학 쪽이랑 추진했다가 요즘 단가가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취소한 것 같거든요. 다시 진행할 가능성이 나중에 높아 보이고 이 TK케미칼 같은 경우는 재무 상태도 너무 탄탄해요. 연기금도 200만 주 넘게 매집이 이루어졌어요. 굉장히 자세하게 제가 설명드리죠. 왜? 제가 오늘 들고 온 종목이니까. 아니까. 그래서 이 TK케미칼 같은 경우도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려보면 아주 오늘 질문 잘하신 것 같아요. 721선 부근하고 그렇게 많이 안 붙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721선 부근에서는 이 부근에서는 오히려 내려오면 저가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죠. 너무 저평가에다가 연기금도 수개월 동안 200만 주 넘게 매집이 이루어지고 앞으로 이 SM상선 IPO 추진 재료도 있고 H&M 지분을 SM상선이 계속 지분 늘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기업은 그래서 해운주랑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요즘에 BDI 지수 올해 들어서 지금 최고치까지 올라가고 있고요. 상해 컨테이너 지수 같은 경우도 운임 컨테이너 지수 같은 경우도 다시 완전 최고대에서 다시 조정받다가 다시 또 터닝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해운업황이 내년도 경기회복세가 이루어지고 하반기 경기회복세가 또 이루어진다 가정을 했을 때는 경기회복이 이루어지면 수출 많이 하면 계속 또 중국 같은 경우도 그렇고 물건을 실어 많이 날라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럼 당연히 운임은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해운업황도 굉장히 좋아질 걸로 보거든요. 단점이 없는 기업이다.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추가 반등을 노리시면서 지금은 이전 저점 부근 꼭 손절가를 잡아야 될까 그런 것도 좀 무의미할 것 같아요. 그만큼 바닥권은 3,800원대 부근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이제 추가적인 반등을 좀 노리시면 앞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월봉 차트를 봤을 때 8,000원대 후반대가 중장기 저항권, 목표권이다. 일단 그렇게 바라보시면 좀 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웬일이야. 다행입니다. 시청자님 0224님 오늘 방송 시작하자마자 문자 메시지 줬는데 어떻게 오늘의 추천 종목과 딱 떨어졌네요. 그래서 굉장히 마음이 좀 안도되셨을 것 같은데 잠시 후에 또 참고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볼게요. 마지막으로요. 삼부토건인데요. 20% 2,565원. 계속 지지부진한데 원금 회수 가능할까요? 예. 가능할까요? 좀 아쉽네요. 그렇게 가능하다 단정을 드리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간혹가다 이제 쓴소리를 또 하는데 쓴소리 하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옆에 있는 너무 달콤한 소리만 듣다 보면 항상 뭐 인생도 그렇고요. 사회생활도 그렇고 오히려 올바른 길로 못 갈 수도 있거든요. 왜 쓴소리를 해야 되냐면 이 삼부토건 같은 경우는 지금 최대주주 지분율을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최대주주 지분율이 3%입니다. 책임 경영을 하기가 너무 어렵죠. 그렇다고 이 삼부토건은 성장성 있는 IT 자동차나 그런 것도 아니죠. 물론 수소 사업도 진출하는 걸로 알고는 있어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건설 업종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삼부토건은 실적 같은 면에서도 작년도 실적 같은 경우 영업이익이 적자예요. 순이익은 흑자 전환은 됐지만 그렇다고 실적이 너무 좋지도 않아요. 그렇다라고 그러면 지금 수급이 외인 기관들이 대량 매집했느냐? 그것도 아니죠. 개인들이 대량 매수가 들어왔죠. 170만 주, 최근 1개월 동안. 그러면 수급이 안 좋고요. 실적이 안 좋고요. 그리고 최대주 지분율도 너무 낮고요. 그렇다고 재무 상태가 너무 좋은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성장성 있는 IT 지금 자동차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 긍정적으로만은 볼 수가 없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더 이상 떨어지면 안 됩니다. 왜? 중장기 대세 상승의 기준점인 722선 부근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 라인대가 2,000원대가 깨져버리게 되면 추가하게 대비를 하셔야 돼요. 반대로 여기서 이제 반등을 주고 2,500원대까지 올라간다라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제 예상과 빗나가서 만약에 진짜 이변성으로 막 건설업종이 좋아서 예전에 2020년도 때도 막 큰 랠리가 나왔잖아요. 이런 랠리가 나온다 하더라도 제 그냥 기준과 원칙대로 관심을 안 갖는 거죠. 올라가도 욕심을 안 부린다. 그러니까 이런 걸로 비유를 해서 제가 설명드릴게요. 네. 만약에 로또를 오늘 샀는데 진짜 그게 잘 맞을 것 같아요. 그거 샀으면 맞았어요. 그러면 그거를 잘한 건 아니에요, 저는. 왜? 로또는 저는 안 하기 때문에. 이변성. 자기가 노력한 만큼 벌어야 되거든요. 그거는 공짜거든요. 이게 6,000원까지 올라간다 하더라도 그 수익은 그냥 로또 공짜를 받는 거예요. 자기가 노력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 좋아서 공짜로 받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너무 막연하게 기대를 하지 마시고요. 열심히 노력을 해서 좋은 기업들을 포착을 해서 그런 기업들을 바닥에서 올라가면 그거는 굉장히 수익이 좋은 질이거든요. 질 좋은 수익을 접근하시라는 거죠. 이거는 대박이 터져도 질 좋은 수익이 아니다라는 관점에서
그렇게 선호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예. 박스권 매매 이어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좋은 실적이나 펀더멘털 좋은 거는 긍정적으로 얘기를 해드리고 또 쓴소리도 또 안 좋은 건 또 듣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종목 상담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여러분들이 기다리셨을 다음 주 공략주 싹쓸이 포착 종목으로 돌아올게요. 네, 토요일 오전 7시 피곤하실 겁니다. 그런데 정말 소문이 다 나고 있어요. 토요일 아침 7시에 일찍 일어나서 주식 싹쓸이를 꼭 보셔야 된다라는 예. 소문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 레전드 종목이 탄생했습니다. 올해 아직 봄이 끝나기도 전인데 하이크 코리아가 얼마 전만 해도 한 200% 수익이었거든요. 근데 그때도 배가 고팠던 걸까요? 잠깐 조금 쉬는가 했더니 이렇게 빠르게 상승률 400%가 되었습니다. 박수 한번 일단 치고 예. 가야 될 것 같고요.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올해는 뭐 전국 1등 해야죠. 시청률도 그렇고 상승률도 그렇고. 그래서 이 하이크 코리아 제가 좀 분석을 해드려 보면 이 하이크 코리아 같은 경우는 지금 아까도 제가 분석을 좀 해드렸지만 시가가 중요해요. 점상한가 나가면 굳이 매도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여기서 이제 시가가 오히려 마이너스 출발하면 일단 시가는 힘이 약하다는 거예요. 대신 마이너스 출발했다가 서서 조정받고 그 다음날 다시 갈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지금은 일단 5일선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 매매를 하시는 게 좋고, 가장 중요한 건 시가가 빠져서 출발하든 급등해서 출발하든 웬만해선 거래량이 안 터지면서 움직이는 게 좋겠죠. 너무 무지막지한 대량 거래가 터진다. 그런데 대음선이 나온다. 그러면 고점 신호고요. 대신 너무 대량 거래가 시현되는데 또 급등한다. 그럼 또 손바뀜 현상이 이루어지면서 또 가는 건 흐름이 전개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량 거래 대음선만 피하면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 부분 명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이크 코리아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너무 막 올라서 거래 정지로 급하게 가는 것보다 천천히 갔으면 좋겠다 했는데 쉬는 걸 못 참고 또 이렇게 크게 종목이 뛰어 올랐습니다. 다음 종목도 볼게요. 대한해운이 여러분 지난주 종목인 거 기억하시죠? 바로 그 해운주 얘기를 하면서 대한민국 대한해운 이겨를 주셨는데 뭐 한 주 동안에 또 역시 꿈틀거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대한해운 같은 경우도요, 실적이 너무 좋죠. 그래서 제가 자세히 분석을 해드려 보면 이 대한해운 같은 경우 연기금 쪽의 수급이 중요해요. 그래서 대한해운 연기금 쪽의 수급 동향을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려보면 대한해운 최근 들어 연기금 쪽에서 지난주부터 해서 계속 매수가 들어오죠. 23만 주, 7만 5천 주, 9만 주, 37만 주, 그리고 15만 주, 20만 주, 15만 주, 15만 주 계속 들어오는데 최근 들어 이제 1개월 동안도 보게 되면 180만 주 가까이 계속 매수가 들어오죠. 주포 세력이 빠져나가지 않았다는 거죠. 퍼가 올해 예상 실적 대비 한 2배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발틱 해운 운임 지수, BDI 지수도 계속 상승세가 이뤄지고 차트가 지금 밀집 국면 정벨 상태 초기로 들어가는 시점이다 보니까 제가 볼 땐 또 조정 시 기회가 아닐까. 이전 저점 부근이죠. 저 2,500원대 이탈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지속적으로 추가 반등을 노려보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이 회사의 이제 유중 같은 경우도 예전에 2,000원대 한 중반대에서 들어왔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서 주포 세력은 들어왔고 720선 돌파할 때, 그리고 나서 연기금이 최근 들어 잔뜩 더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꾸준한 관심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금요일에 잠깐 마이너스였는데 그것 또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살펴봤고요. 대한해운이 지난주 종목이었다면 이번에는 2주 전 종목입니다. 코프라. 자, 코프로라고 해서 아마 다 기억을 하실 거예요. 코프로가 벌써 이렇게 되었네요. 예, 그렇죠. 이 코프라 같은 경우는 좀 10% 이상 올라가다가 좀 약간 기간 조정을 좀 받고 있는데 일단 뭐 큰 이상은 없는 것 같아요. 그 이유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 BJF 그룹이 2만 원대에서 1,500억을 들여서 좀 인수를 한 기업이죠. 주포 세력 빠져나가지 않았죠. 그리고 작년도에 들어왔던 고위급 임원들 3명 같은 경우도 빠져나가지는 않았고요. 그리고 나서 지금 차트를 보시게 되면 코프라 같은 경우 아직 밀집돼 있어요. 그리고 말씀드렸죠. 주식은 대량 거래가 시현되지 않은 상태에서 팍 거래가 죽었죠. 거래가 팍 죽은 상태에서 눌림목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지금 전기차 쪽에 재료가 아직 다 끝나지 않았거든요. 중장기는 이제 시작이고, 그래서 여기서 장기평선 뚫어버리면 이제 그때부터는 좀 더 강하게 탄력이 붙을 수도 있죠. 그래서 주봉 차트를 봐도 둥글게 밑에서부터 이제 터닝하고 있는 위치고 위에서 꺾이는 위치가 아니죠. 그래서 MACD 빨갛게 나오면 아마 그때부터 시작되지 않을까. 운 좋으면 아마 이번 주부터 시작이 될지도 모르죠.
전기차 아직 선반영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번 달부터 이제 5개월의 평선 첫 회복과 함께 중장기 상승 기조로 전환되려고 하는 만큼 앞으로 이 기업은 자동차 부품뿐만이 아니고 친환경 플라스틱 쪽에 사업을 공격적으로 확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나중에 이제 전개된다라고 하면 한 단계 기업이 레벨업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지금 용산구 쪽에도 추가적으로 사옥을 신설하고 그리고 R&D 센터도 확대하고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포 세력 2만 원 이상의 가치를 보고 들어온 기업이기 때문에 일단 앞으로도 꾸준한 관심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주식 싹쓸이에서 제시한 종목들 이렇게 AS 다 해드리는데요. 이번엔 TPC입니다. 약 한 달 조금 안 되었습니다. 4,890원의 매수가였고요. 이번 달에 좀 거래량이 좀 폭증하면서 상승을 좀 타고 있는 모양이 아니었나 싶어요. 네, 이 TPC 같은 경우는요. 무엇보다 이제 중요한 게 주포 세력들이 시비 행사를 통해서 들어왔어요. 그런데 빠져나가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TPC 같은 경우가 이제 3D 프린터 관련주 중에선 최근 들어 독보적인 관련주로 움직이고 있는 기업이죠. 그래서 차트를 보시게 되면 올해부터 실적 개선세가 이루어질 것 같은데 차트가 너무 이쁜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이 밑에서 설명드렸죠. 왜? 주식 싹쓸이 722선 부근에서 급소를 노린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얘기해 드린 거죠. 빨간색 라인을 아는 자 성공할 것이고 모르는 자 실패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 위치에서 급소를 노리고 지금은 5일선, 11선, 21선, 61선, 100일선, 200일선, 722선까지 정배 상태 초기이기 때문에 지난주 거래 안 터졌죠. 그죠? 아직 상투 신호 나오지 않았습니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사상 최대 거래한 고점이 6,500원대니까 그 고점 앞으로 돌파 여부가 중요하다. 아직 중장기 차트도 밀집 국면에서 바닥 국면이기 때문에 꾸준한 관심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싹쓸이 포착 종목 AS였습니다. 자, 이제 귀를 쫑긋 세워야 할 시간이죠. 다음 주 눈여겨볼 정지우위원의 포착 종목. 앞서 오늘 문자 메시지로 장기 투자할 수 있는 저가 종목 추천 부탁드립니다. 했는데 일단 이 종목 두 가지부터 여러분 주목하세요. 먼저 첫 번째 종목은 아까 힌트가 잠깐 나왔던 종목부터 보는 게 좋지 않을까요? 예, 일단 TK 케미칼부터 그럼 먼저 볼까요? 예. 이 TK 케미칼 같은 경우는요. 일단 무엇보다 이제 스판덱스 그리고 이제 폴리에스터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화학업종이죠. 영업이익이 요즘에 너무 좋아지고 있어요. 근데 순이익도 완전히 폭발적으로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유가 해운 운임의 상승세가 이뤄지다 보니까 대한해운지분, SM상선지분 분명히 재료가 나올 만한 기업이죠. SM상선이 앞으로 하반기나 내년도 다시 IPO를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그러면 기업이 또 한 단계 레벨업 될 수도 있는 상태에서 무엇보다 게임 체인저. 폐플라스틱과 더불어서 친환경 플라스틱 사업을 확대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내용은 차트를 보면서 아까 또 설명을 드렸지만 부가적으로 오전 9시에 또 이제 M10W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자세히 설명드릴 테니까요. 오전 9시 M10W 온라인 방송 놓치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가격 전략 9시 함께 하시고요. 두 번째 종목도 바로 공개해 주시죠. 예, 이 종목은요. 원전주예요. 우리기술이라는 종목인데요. 예전에 좀 부실주였죠. 하지만 지금은 좀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볼 수 없었어요. 하지만 올해는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이유가 올해는 실적도 급증하고 있고요. 지금 올해부터 해서 지금 신사업들이 본격화되고 있어요. 수소, 원자력, 소형원자로 그리고 무엇보다 해상풍력 세 가지를 동시에 볼 수 있는 기업은 역시 두산중공업이랑 우리기술 거의 두 개 기업밖에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근 들어 최대주 지분을 확대하고 있고 그리고 삼자배전 유증과 함께 200억 투자를 받았기 때문에 1년 보유했을 때 있죠. 주포 세력이 들어왔습니다. 자세한 투자 전략 역시 오전 9시에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설명드릴 예정이니까요. M10W 연간 베스트 방송 대상 방송 꼭 들어오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아니 작년에 대상 단 흐름을 벌써 이렇게 예. 이어나갈 시기인가요? 예, 봄도 지나지 예. 않았는데. 전국 1등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9시에 이제 오늘 공개 방송은 또 어떤 네. 내용으로 이루어지게 되나요? 예, 무엇보다 이제 하이크 코리아 같은 경우가 지금 400% 가까이 올랐는데요. 원래는 저는 좀 더 바닥에서 봤습니다. 거의 한 500% 이상 올라온 거죠. 그래서 그만큼 이제 후속주가 중요하겠죠. 5월 달이 됐든 6월 달이 됐든 하반기가 됐든 꼭 기필코 또 다시 후속주도 포착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포털 검색창에 MTN 밴드를 검색을 하세요. 자, 들어오셔서 정주위원의 사진을 클릭하면 무료 방송 9시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 오늘 포착
주 아시죠? 2가지 가격 전략과 함께 추가적인 주식 전략들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721선을 아는 자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건 주식 싹쓸이를 아는 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저희 노란톡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함께 해주시고 벌써 5월도 막바지예요. 아, 예, 막바지죠. 아직 수익 못하신 분들은 저희 주식 싹쓸이와 함께 꼭 수익 쟁취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아직 많이 배가 고픕니다. 네, 너무 네.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네. 주에 뵐게요. 주식 싹쓸이. 싹쓸이.